2학년 1학기 과학 하는 거고, 그 1학년 때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2학년 과학이.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고, 어려운 그 단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물질의 구성, 뭐 이런 거, 원소 기호 같은 것도 많이 외워야 되고, 뭐 분자식, 뭐 원자, 뭐 이온, 뭐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네,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발생, 전압, 전류, 저항, 이거 애들이 제일 몰라.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렵고. 여기는 원소 기호 많이 외워야 되고. 1, 2단원이 엄청 어렵습니다. 2학년 학생들한테. 태양계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뭐, 지구 크기 운동, 방향도 막 헷갈리고, 달의 크기랑 운동, 뭐 이런 거. 태양계도 외울 거 많고, 여기도 이렇게 쉽지 않고, 광합성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그래도. 호흡도 그렇고, 조금 외우면 되니까. 1, 2, 3단원이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성적이 되게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예습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공부하면은 학교 수업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습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하여튼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거든요. 뭐 분자 이런 게 있고, 이게 뭐가 다른지. 근데 이거는 또 들어본 것 같은데, 얘도 뭐 들어보긴 했죠, 그렇죠? 이온음료 이런 거. 근데 이온은 또 갑자기 왜 나오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과학은 아무튼 나선형 교육과정이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뭐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가 돼요. 약간씩 확장되면서.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물체라고 해요. 일단 써볼게요. 물체라고 합니다. 물체라고 하고, 어떤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물질이라고 얘기했었고, 3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입자라고 불렀었는데, 그 입자가 작은 알갱이들인데, 그거를 이제 원자나 분자 이런 게 어떤 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입자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요런 게 입자 모형이다, 이런 거, 요런 게. 요런 그림들이 입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자, 상태에 따라서 입자 배열이 다르다. 규칙적인 배열, 약간 불규칙적인 배열, 매우 불규칙적인 배열, 기체, 이렇게 되죠. 요런 그림들이 입자 모형이고요. 고체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액체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기체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원소. 기본적으로 자꾸 책을 읽으시면서 그 정의들을 다 외우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 달라라는 거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탈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고대 사람이에요, 고대. 2000년도 더 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문헌에 남겨놔요.
뭐 그 당시로서는 이제 유명한 학자였고, 제1 원소설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물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식물도 자라나고요. 그 식물이 자라나야지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식물한테서도 공기도 막 산소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식물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죽으면 흙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기본적인 성분이다. 원소다. 기본 성분이 원소거든요, 원소. 이들이 조합하여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대부분 믿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보일이라는 사람이 요 사이에 이제 그 연금술사가 있긴 해요. 연금술사가. 저거만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을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일이나 라부아제는 근대 사람이에요. 현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보일이 원소를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본 성분이라 약간 막연한 정의였어요. 약간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였어. 근데 보일은 원소를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지 이제 원소다. 분해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분해된 애가 더 기본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으면 분해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현대적인 개념을 제시했는데, 보일이. 라부아제도 비슷한 시대 사람이야. 라부아제도 요 보일의 의견을 이제 수용한 거고, 물을요 분해를 해요. 수소와 산소로. 그러니까 물이 분해가 됐다라는 것은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걸 증명해요. 밑에 있는 실험으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다 믿어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이 원소다라고 얘기했잖아. 물이 원소다. 근데 원소가 아닌 거야, 물이. 분해됐으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2000년 동안에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다 믿고 따라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과학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학의 아버지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라부아제는 이런 실험을 해. 물을 집어 넣으면서 철관을 통과시키고, 이 가열을 하는 거야. 벽화로라고 하는 데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 뜨겁게. 그러면 이제 물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H2O라고 해서, 물이 H2O야. 물.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자꾸 쓰는 거야. 이렇게 물 두 분자가 분해되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산소는 철관에 달라붙어요. 철관에 달라붙습니다, 산소가. 주철관이 나중에 보면 녹슬었다라는 게 산소랑 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증가를 하고, 수소는 기체 상태로 냉각수 통과하면 기체 상태로 나옵니다. 수소는 냉각수를 통과하면 수소가 모아진다. 네, 근데 수소는 불을 붙이면 뻥 터져요. 그래서 어떤 기체가 있는데 불을 붙이면 뻥 터져. 그럼 수소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폭발성이 있어, 폭발성. 자, 아무튼 물을 넣었는데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나왔잖아요. 분해가 됐죠? 분해됐으니까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 라부아제가 한 실험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이게 원소의 정의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여기 성분으로 끝나. 성분. 성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 걸 원소라고 하고, 현재까지는 118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이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 나중에 보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에 118번까지 있습니다. 자, 수소가 H예요. 원소 기호를 알아야 돼. 수소, 산소 O, 탄소 C, 써 이거 질소 N. 자꾸 외워야 되거든요. 결국에 구리가 CU, 철이 FE, 은은 AG, 금은 AU, 알루미늄은 AL. 자꾸 쓰면서 한 번에 안 외워지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써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우라늄이라고 있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있어. 92번인데 우라늄까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 118번까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93번부터 해서 118번까지는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 물질은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합물. 이건 이제 2학기 때 그런 거 배우는 건데, 화합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L.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어요.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물질들이 다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 선생님 피부, 머리카락, 뼈, 이런 거 다 원소로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은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떠다니고 있는 공기, 이런 거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밖에 원소 이용, 수소부터 하면 원소 중 가장 가벼워. 그리고 연료로 많이 사용돼. 연료. 얘가 폭발성 있어. 폭발성. 그래서 여기 수소를 연소시키면서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기체를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추진력으로 발사되는 거예요. 수소는 우주선의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 H수소. 산소는 O. 지구 대기 성분의 21% 차지하고, 물질이 연소될 때랑 생물이 호흡할 때, 숨 쉴 때, 그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Fe. 이거 자꾸 쓰세요. 철. 지구 중심 핵에 많이 존재하며 단단함으로 기계나 건축 재료로 이용된다. 금. Au. 산소나 물 등과 반응하지 않아서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 재료로 이용된다. 헬륨은 He2고요.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여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가볍긴 한데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에다가 수소를 채워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뻥 터졌어요. 이게 비행선이. 요거를 비행선이라고 해요. 비행기 아니야. 이거는 비행선. 요 안에 헬륨통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게 중요하고, 얘는 수소는 가볍긴 한데 뻥 터져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구리는 CU.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에 이용된다. 자, 그 밖에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되어 있고, 연필심도 탄소로 되어 있고,
나무 젓가락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병은 이제 탄소, 수소, 염소로 되어 있고, 우리 몸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칼륨, 칼슘, 철 등으로 되어 있고, 공기, 질소, 산소, 아르곤, 헬륨 등으로 되어 있고, 바닷물은 물이 이제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염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황도 있어요.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외울 거예요. 규소는 이제 SI야, 실리콘. 특정 물질 첨가하여 반도체 소자에 이용된다. 질소는 M인데 공기 중에 78% 차지하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과자 봉지 충전재로 이용된다. 알루미늄은 AL이에요. 이게 AL. AI가 아니라 이게 AL입니다. 알루미늄 포일, 일회용 용기 등으로 이용된다. 자, 옆에 봐봐요. 만물은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조합하여 여러 물질을 만든다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의 물 분해 실험?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므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라부아지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한다? 아니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라 요 정의. 원소를 정의한 사람은 보일이 맞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탈레스는 이제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고, 보일은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원소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원소들이 조합하여 여러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고, 라부아제는 물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라부아제 물 분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고,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임을 알 수 있다. 아니죠. 분해가 되는 건 원소가 아니죠. 라부아제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맞고요.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분해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물이 다른 원소로 변했다라고는 게 아니에요.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한 게 아니고 그냥 분해가 된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물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쵸? 그다음 원소만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는 원소가 맞는데 얘는 화합물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화합물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NaCl 이거 화합물입니다. 근데 요 탄소, 나트륨 이거는 원소지, 원소. 5번 답이고요. 전기가 잘 통함으로 전선에 이용되는 거는 구리고, 호흡에 이용되고, 연소할 때, 산소 꼭 필요하고요. 가장 가볍고 우주홍보성 연료로 사용되는 거 수소고,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14쪽에 물 전기 분해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14쪽에 라부아제 전기 분해 실험처럼 분해하지를 않아. 지금은 더 손쉽게 분해를 하는데,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NaOH거든요. 얘를 조금 녹인 물은 왜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냐면, 사실 이게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거 다루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를 녹여 놓으면 전류가 잘 흘러. 그러니까 그냥 물은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물은. 그래서 전기로 분해할 거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야지 실험이 되거든. 그래서 순수한 물은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여 놓고, 그 다음에 요 침핀 꽂았고요. 여기 플러스 극이랑 연결되어 있고, 빨간색이 여기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거를 좀 기다리잖아. 그러면은 여기 위에 기체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기체가, 이게 원래 채워져 있다가 밀어낸 거예요. 기체가 이게 뽀글뽀글 올라와. 여기 침핀 있는 데서 기체가 생겨서 막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잘 봐요. 여기가 더 많아. 플러스가. 근데 물이 H2O라는 걸 좀 아셔야 돼.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이거 하나거든, 하나. 그래서 여기가, 이게 1만큼 발생하는 게 산소야, 산소. 저거, 여기가 수소야. 2배 더 많이 발생해, 수소가.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 발생하고. 근데 이 발생한 기체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만약에 산소면 향불을 넣었을 때 원래 산소가 불이 잘 타오르게 해. 딱 갖다 대면 활. 산소가 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퍽 소리를 내면 탄다라고 되는데, 이게 폭발했다 이런 의미야. 이게 뻥 터졌다라는 거죠. 뻥 터졌다. 수소 기체가 있으면 뻥 터집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퍽 소리를 내면 탄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 물은.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해보세요. 자, 플러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해. 이게 외워야 돼서 좀 어려운데, 사실 이온은 있어요. 이온은 있는데요. 고등과정은 좀 배워야지 되는 거여서. 하여튼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수소가 마이너스, 산소가 플러스. 실험하는 동안 기체 부피는 수소 기체보다 산소 기체가 많다. 이게 H2O기 때문에 수소가 더 많은 거야, 수소가. 자, 순수한 물은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물 묻은 손으로 뭐 전기기구 만들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 가지 이온이 녹아 있어서, 보통 물질은 이제 전류가 잘 흐르고요.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는 원래 증류수라고 하는 걸 써요, 원래는. 근데 그런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여가지고 전류 잘 흐르게 한다, 맞고. 이 실험을 통해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산소,
아니면 그림을 그래도 틀린 그림을 그려주진 않기 때문에 2배 더 많이 발생한 애가 수소야. 요만큼 발생한 애가 산소고. 실험 결과 근거하여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을 서술하시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 거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쵸? 자, 원소의 두껍반을 조금만 있다 하고, 내신 숲속에 1번부터 7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학자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런 건 좀 어렵네.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가 탈레스인데, 탈레스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야. 물의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이거는 이제 라부아제죠. 요건 보일인데, 보일. 보일이 좀 더 라부아제보다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탈레스 다음이고. 가라다나 2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부아제 물분해 실험입니다. 물이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주철관 안이 녹슬어요. 이게 왜냐면 산소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맞고, 냉각수 통과한 후 집기병 속에 수소기체가 모입니다. 자, 물은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 맞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음이 아니라 틀렸음을 증명한 거죠. 기억 디귿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렇게 실험을 한다라는 거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퍽 소리를 낸다. 이거는 수소 이야기거든요. 아니죠. 플러스 극에서 산소입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퍽 소리를 내면서 타야 돼. 요거는 산소 이야기고,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기체 부피는 마이너스에서 발생하는 기체 부피보다 크다.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아니고. 물에 수산화나트륨 넣는 까닭은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맞고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수산화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 이온이 있어야지 원래 물이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 실험으로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아니죠? 기본 성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게 정의야. 원소에 대한 정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모두 자연에서 발견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합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분해될 수가 없고, 90여 가지가 아니라 이건 자연에서 발견된 건 90여 가지가 맞는데 118가지이기 때문에 90여 가지보다는 더 많죠. 대부분의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소가 이제 화합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소에 해당하는 것, 금 써봐. 이렇게 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원소가 아닙니다. 공기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여러 가지 기체들의 혼합물이고, 자, 구리 써봐. 이렇게 산소, 소금도 원래는 혼합물인데 여기서는 그냥 NaCl로 나타내고 있죠.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CO2인데 요거는 산소의 화합물이에요. 기역, 리을, 미음, 시옷. 기역, 리을, 미음, 시옷. 이음? 이음. 3번. 됐어요? 6번에 원소의 성질과 이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구리는 전기 잘 통하는 거고, 철은 건물이나 다리, 철근, 레일들 사용되고, 수소가 가장 가벼운데 우주 왕복선 연료로 사용되는 거 맞고, 산소는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과자 봉지 충전재로 사용된다. 이거는 질소야, 질소. 질소.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며 하여 비행선이나 통선 등의 충전기체로 이용된다. 맞죠? 자, 다음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의 이름 21% 정도 차지한다. 물질이 연소하거나 생물이 호흡할 때 이용된다. 산소다, 산소. 산소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